안녕하세요.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 코레이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관리 콘솔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리 콘솔에서 설정할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 기능은 앱과 보고서, 그리고 저장 용량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앱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및 독스에서는 구글 드라이브에 대한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성이 편의성보다 더 중요한 회사입니다. 금융기관과 같이 보안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은 회사에서는 구글 드라이브에 대한 모든 정책은 닫아주되 이 기능이 필요한 사용자에게만 열어주는 방법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편의성이 보안성보다 더 중요한 회사입니다. 이러한 회사에서는 구글 드라이브에 대한 모든 정책을 열어주되 이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만 닫아주는 방법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하면 모든 기능을 모든 사용자에게 다 열어주는 것보다는 회사의 자산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동시에 구글 드라이브를 적절히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이 회사에 더 적합한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설명해 드릴 내용을 참고하셔서 실제 환경에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상황에 초점을 두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이브 및 독스에서 서비스 상태로 들어와 주세요. 여기는 구글 드라이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어하는 곳인데요. 모든 사용자가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해야 된다면 기본값인 사용 상태로 두셔도 되지만 몇몇 사용자가 구글 드라이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들을 그룹이나 조직 단위로 묶어서 사용 중지 상태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공유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공유 설정에서는 공유 옵션과 공유 드라이브 생성 이렇게 두 가지 항목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공유 옵션에 있는 도메인 외부의 공유 항목은 사용자가 구글 드라이브를 도메인 외부로 공유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안함을 체크하면 도메인 외부로 공유할 수 없게 되고 반대로 사용을 체크하면 도메인 외부로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허용 목록 도메인을 체크하면 허용 목록 도메인에 등록된 외부 도메인에게만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기본 값인 사용으로 체크된 상태에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조금 내려보시면 도메인 외부로 콘텐츠 배포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직의 콘텐츠를 도메인 외부로 배포할 사용자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내부 도메인 사용자만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공유 드라이브 생성 항목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공유 드라이브를 생성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곳인데요. 상단에 있는 내용이 바로 공유 드라이브 생성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권한은 모든 사용자가 아닌 특정 사용자에게만 할당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여기서 특정 사용자에게만 할당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위 조직 단위에 이 기능을 체크함으로써 권한을 제거하고 특정 사용자에게만 이 기능을 해제함으로써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은 공유 드라이브를 사용할 때 필요한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특정 대상자가 공유 드라이브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거나 파일을 추가하고 다운로드하거나 인쇄, 복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 드라이브 관리 항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조직에 생성된 모든 공유 드라이브의 목록을 볼 수 있는데요. 공유 드라이브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용량이 얼만큼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고 멤버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삭제한 데이터가 있다면 25일 이내에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단,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의 경우에는 데이터 복원 기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의 버전을 하나씩 복원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소유권 이전 항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한 계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를 다른 계정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기능인데요. 보통 퇴사한 직원의 데이터를 백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소유권을 손쉽게 이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유권을 실수로 이전한 경우에는 작업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작업은 신중하게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능 및 애플리케이션 항목을 보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웹 기반이지만 PC나 모바일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는 것을 제어하고 오프라인 환경에서 앱을 사용하는 것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앱을 사용하면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지만 반면에 PC에 설치해서 사용하다 보니 랜섬웨어에 감염될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앱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게만 할당해 주셔야 하고 PC 보안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앱이라는 탭 안에서 설정할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대한 정책을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구글 드라이브에 대한 감사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탭에서 감사 및 조사를 클릭한 후 드라이브 로그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여기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한 활동을 감사할 수 있는 곳인데요. 사용자가 파일을 열어보거나 수정하거나 다운로드하고 삭제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 추가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통해 원하는 항목만 필터링을 할 수도 있고 모두 내보내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스프레드시트나 CSV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스프레드시트에서 다시 한번 필터링을 할 수 있고 공동 작업자를 추가해서 다 함께 내용을 확인하고 구글 드라이브에 백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브 로그 이벤트는 6개월 이내의 데이터만 보관이 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용량 탭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장 용량 탭의 상단에서는 조직에서 저장 용량을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장 용량 설정에서는 저장 용량에 대한 한도를 사용자별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항목에서 모든 사용자 보기를 클릭하시면 사용자별로 저장 용량에 대한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모든 공유 드라이브 보기를 클릭하시면 공유 드라이브별로 저장 용량에 대한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조직의 관리자를 위한 구글 드라이브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직의 사용자를 위한 구글 드라이브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